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불만제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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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이 보험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전나영입니다. 네, 요즘 그 노래 경연 프로가 또 핫하게 유행이죠. 네. 네, 국민 가수. 저는 1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나오면 네. 그 꿈을 저희 보험 방송에서 제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선택이었어. 예. 여러분의 보험 혹시 네. 또 이래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네. 보험은 혹시 현명한 선택을 하셨는지요? 요즘 보험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현명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을 다양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 겨울이라 힘드실 텐데 제가 네. 오늘 핫팩처럼 따뜻하게 몸을 녹여드릴 수 있게 정보를 전달하러 나온 문화경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보험 칭찬을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내 보험 셀프 진단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 현명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꿀팁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전나영 전문가님 어떤 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선 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가변적인 위험의 보장이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소비자분들께서 셀프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 가변적인 위험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장성 보험을 가변적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가변적 위험 보장인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장성 보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보험을 준비하시고도 이제 평생 이제 아프지 않으셔서 보장 혜택을 아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보장의 혜택을 보험을 준비하고 잘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이거는 누구나 확정지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보장성에 대해서는 미래를 준비했을 때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그 적정한 선에서 준비하시는 부분은 소득 대비 8%가 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아무리 많이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네. 최대 범위를 10%를 넘게 되시면 너무 과하게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네. 좀 이쯤에서는 좀 절감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보장 분석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선은 그럼 10% 넘지 않는 선에서 보험을 구성을 잘 준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보험은 크게 보험사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특징이 다르고 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암 진단 자금이 굉장히 좀 비싸게 가입이 네.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손해보험사 대비. 자, 암은 4만 원이 일이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로 준비를 하셔도 좀 비싸죠. 자, 반면에 대비적으로 생명보험사 대비 손해보험사가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유는 생명보험사는 처음부터 인보험으로 좀 출발을 했고요. 손해보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인보험이 아니라 재물보험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작점이 달라요.
자, 네. 보험은 상부상조의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10분이 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출을 했을 때 이 중에 한 분이 아팠을 때 이제 10분이 모은 돈을 한 분한테 몰아주기 이런 부분이 바로 상부상조의 형태라고 보험의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보험의 형태를 상부상조 형태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중에 위험률이 보험회사에서 증가가 됐을 때 리스크가 자, 이거를 누구한테 전가를 할까요? 바로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험료를 많이 인상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는 네.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 자금이 4만 원이 1이라서 중요하시지만 같은 비용을 내시더라도 보장의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사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 또 한 가지는요. 생명보험사는 리스크유를 잘 알고 있어요.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한국인에서 그 암 진단 자금이 많이 발병되는 게 생식기암과 대장정만 뇌암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생명보험사 리스크율이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일반암에서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아직도 그 전부는 아니지만 웬만한 일반보험 그 일반암에 이 생식기암과 대장정만암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만 원이 이후에 해당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그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대부분들 증권을 살펴보면 이 부분으로 80% 이상을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께서 보통 표현하실 때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90%의 질병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많이 발병되는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는 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똑같은 보험료를 내시더라도 보장의 폭을 조금 더 깊게 준비하실 수 있는 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만 원이 3위가 되는 뇌혈관 질환 범위 때요. 자,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죠? 자,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출혈이 일어났다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이제 출혈이 오기 전에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먼저 오게 되거든요. 자, 막히고 터지지 터지고 막히는 순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뇌경색, 뇌졸중이라는 중간 단계 범위는 갖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도 이제 뇌출혈 범위로 많은 보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권을 열어보셨을 때 뇌경색, 뇌졸중이 포함을 하고 있는 그 진단비 중간 단계 뇌졸중까지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요즘에 그 건강검진 자주 하시잖아요. 네. 2년에 한 번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검진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국가검진 그 제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잘 돼서 조기 발병되는 게 지금 있어요. 그 혈관에 꽈리라는 거 혹시 진행자님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네. 요즘은 이렇게 건강검진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 혈관에 꽈리가 생겼다. 이런 부분으로 뭐 추적 검사를 한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거든요. 자, 혈관의 꽈리는 혈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막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 단계인 뇌졸중을 준비를 하셔도 지급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발병이 많이 되고 있는 혈관 질환의 범위인 그 꽈리의 형태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해서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혈관 질환의 100% 범위로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증권을 열어서 내 거는 뇌졸중인지 아니면 아주 극단적일 때 발생하는 뇌출혈인지 아니면 100% 범위를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지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단비 형태는요. 이렇게 4만 원이 1, 2, 3위가 될 수 있는 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이렇게 확률 범위로 크게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술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회사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종수술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종수술비는 질병과 재해를 같이 이 안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다라 그러면 1에서 3종. 그리고 이후에 약관이 변경이 돼서 1에서 5종이라는 분류로 해서 지금 현재 종수술비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작은 수술은 종에 따라서 작게 지급하는 범위고요. 큰 수술로 갈수록 크게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웬만한 수술은 이 종수술비에서 모두 범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생활질환 그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 3종 미만에 해서 50만 원 미만의 수술비가 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아쉬운 점이 좀 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화재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정액 수술비라고 하는 수술비를 좀 보완을 하셔서 그리고 또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 같은 경우는 가지수로 취급하는 수술 범위가 있어서 크게 수술비를 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복합으로 좀 준비를 하신다면 수술비에 대한 대비는 좀 완벽하게 준비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원비 형태인데요. 입원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회사로 준비를 하셨으면 좀 단서 조항에 가로하고 들어가 있어요. 3일 초가 4일제라는 문구가 보이실 텐데요. 내가 만약에 3일을 입원했다라고 하시면 입원비는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일째부터 하루치를 계산을 하고요. 4일 초가 120일을 한도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생명보험사의 입원비고요.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당이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입원비로 지급이 되어서 1일째부터 한도는 180일을 한도로 해서 보장도 기간이 길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은 확률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보장을 해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을 내더라도 보장 범위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명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보험은 유지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적정선을 맞춰서 보험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를 무조건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십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술비 보험이라든가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 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10가지 사항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운명에게 좀 질문을 해요. 운명에게. 운명이요? 운명에게 질문을 했을 때 네. 작작 맡기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운명에 맡긴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들 만나면 잘 해주셨겠죠 하고서 뭐 주위에 이런 담당자분께 그냥 네. 맡기세요. 근데 과연 나중에 내가 보장을 받을 때 그 보장이 나에게 적정하게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체크를 안 하신 시청자님들의 나중에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10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 보장 만기를 확인하셔야겠죠. 뭐 길게 우리 이 유병장수 시대에 나중에 보장받으려고 준비했던 보험이 알고 보니까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끝나는 보험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보험료를 나가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장보험료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립보험료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보험 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질병은 확률이죠. 그래서 아까 암이라든가 좀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사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특약을 꼭 필요한 보장들로 해서 골고루 준비를 하자. 그리고 특약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또 좋은 보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특약은 과도한 보험료의 원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네. 3대 진단비 보장 범위는 하도 저희가 이제 질리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장 범위를 꼭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손보험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말씀 주셨던 수술비 특약으로 그리고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크게 보장을 좀 준비를 하자.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은 각각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정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CI라는 이름이 없어도 보정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CI 보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목적에 맞는 보험 가입을 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은 맞습니다.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에게 작작 맡기지 마시고 네.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포인트 메모해 놓으셨다가 네. 내 보험이 알맞게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좀 체크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보험을 운명에 맡기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0가지 사항 잘 기억해서 현명하게 보험 준비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 보험 셀프 진단법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W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유병자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약 드시거나 예전에 병력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유병자 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아픈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과거에 보험사에서는 네. 아프다라고 했을 때 뭐 죄로 보는지 보험 가입이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근데 불과 한 5년 정도, 5, 6년 전부터 이제 유병력이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보험 가입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저희가 유병자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내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뭔가 안 좋은 보험인가 아니면 네. 무언가 좀 혜택이 적은가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건강한 보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오, 그냥 네.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분 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유병자 보험은 가입 조건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325 조건, 저희가 369 게임보다 이제는 더 유명하죠. 예, 그래서 네. 325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나 재검사 필요 소견이 없으시면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준비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이나 뭐 입원력이 없으시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 보시면 돼요. 내가 당뇨에 지금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세요. 예. 뭐 재검사 받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입원 네. 수술도 안 하셨어. 그럴 경우에는 과거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보험이 준비가 가능한 시대다. 그 외에 많은 질병을 우리가 이제 유병장수 시대라고 해서 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잘못된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병력이 있으시더라도 이게 해당이 안 될 경우는 또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전에 병력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짚어주셨고요. 가장 대표적인 325 보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325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언제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일반 건강체 보험과 거의 비슷하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325 보험보다 조금 더 저렴한 보험도 있다고요? 네, 우리가 369 게임도 발전을 합니다. 우원의 369 게임으로. 네.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네. 제가 오늘 좀 유쾌하지가 않나요? 아니, 예, 재밌는데요, 굉장히 오늘?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네. 오실 때마다 네. 이렇게 하세요. 우선 이렇게 325 보험도 음. 내가 해당이 돼서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실제로 혼난 경우도 있습니다. 오. 아유, 방송에서는 이렇게 정보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준비를 네. 하셨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렇게 좀 더 혜택을 드리고 좀 더 가입을 좀 유하게 문턱을 좀 낮게 해드리기 위해서 335 보험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요 내용은 동일하고요. 2년 이내가 아니라 3년 이내예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치료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유병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3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안 하실 경우에는 준비가 가능하시다라는 거고요. 네. 5년 이내에 뭐 8대 질병이나 6대 질병으로 인한 질병 입원 수술력이 없으실 경우에는 우리가 335 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325 보험과는 또 다르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보험이 또 최근에는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25 보험보다 조금 더 저렴한 335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병자 보험도 종류가 다양한 만큼 나한테 맞는 유병자 보험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문화경 전문가님, 이 유병자 보험 중에서 또 다른 보험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네, 3일 보험은 3일 보험을 말씀드릴
건데요. 3일보험은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없을 경우 1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도 3일 보험 조건에 해당만 안 되신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이나 이 협심증 진단을 받은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3일 조건에 걸리지만 않는다면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혹시 1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원큐 보험은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네. 이력만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렸던 3일 보험에 해당하는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원큐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 있으신 분들은 원큐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5, 335 원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유병자 보험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승우 대표님, 혹시 만약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보장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이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325 보험과 335 보험은 거의 준비하실 수 있는 보장 내역들이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도 암 진단비도 보장 범위 넓게 준비 가능하시고요. 유사암 진단비도 우리가 준비가 가능하시고 뇌심장 관련해서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저희가 자주 드립니다. 이 유병자 보험인데도 325 보험과 335 보험과 그리고 3일 보험은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수술비나 뭐 상해 담보도 같은 경우 준비가 가능하시고 좀 요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325 보험이나 335 보험도 이제는 건강체보험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장 내용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의 할증이 조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과거에는 아예 준비가 안 됐을 때 보험이 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의 비용을 더 내고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과거에 간편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작았어요. 뇌출혈이나 아니면 입원비도 앞서 말씀드린 뭐 3일 이상, 4일부터 되는 입원비로 되어 있던 처음 출시했을 때는요. 근데 지금 증권 살펴보시면 최근 보험은 325 보험은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3일 보험과 원큐 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준비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조금 보장 범위는 조금 작아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보험에는 암 환자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보장 금액을 325 보험이나 335 보험보다는 좀 작게 들어가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큐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준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다만 뭐 암이나 뭐 이런 최근에 수술력이나 뭐 입원력이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뭐 이런 진단금들을 준비 못하신 분들은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불필요한 보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질병에 진단받을지 예상을 하십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이 지금 부족하시다 아니면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각각의 유병자 보험의 가입 조건을 살펴보시고 좀 가장 유리한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래도 건강체 보험과는 다른 유병자 보험인데 혹시 좀 준비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까요? 네, 막연하게 우리 설계사분들이 유병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병자 보험으로 심사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체 보험에도 작은 질병의 경우는 우리가 부담보라는 게 이제 잡히죠. 근데 이 부담보가 굉장히 기간이 짧거나 부담보 없이 승인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병자 보험은요, 이제 우선책이 되는 게 아니고 차선책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강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우리가 표준 보험료로 좀 더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내 질병의 그런 뭐 상황을 따라서 전문가에게 뭐 의뢰를 하실 때 건강체 보험도 심사를 한번 같이 준비를 하실 때 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25
네. 그리고 나는 2년 이내가 아니라 그러면 3, 3호 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원큐인데 원큐까지 갔을 때는 네. 좀 큰 질병을 진단 받으신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군요. 그래도 네. 내 보장이 큰 진단금이 없으실 경우에는 암 진단금이라도 꼭 준비를 하시는 걸 전문가로서는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아프다고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일단은 건강체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은지 알아보신 다음에 차선책으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어린이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다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어린이 네. 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요즘 50대, 60대 네. 우리 분들 같은 경우 불타는 청춘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30 청춘이신 거죠, 아직도? 전 아직 이제 청춘을 향해 네. 가고 있고 계속 아직 저도 어린입니다. 네. 어린이가 저희 되고 다. 싶은 마음을. 예.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성인보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30세까지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우리 성인보험보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성인보험으로 준비를 하셨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이 시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어린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나이가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에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우리 과거에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이제 우리 자녀분들 보험 가입을 주시고 나중에 뭐 성인이 됐을 때 뭐 본인이 알아서 하든 아니면 뭐 새로 재가입을 하실 때 성인 보험으로 그때 준비를 해줄 거다라고 네. 우리 시청자님들 어머님께서 많이들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린이 보험이 최근에는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를 제가 표를 통해서 좀 비교를 쉽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하는 거는 성인 보험은 만 15세부터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어린이 보험은 30세 보험 나이로 기준이에요. 보험 나이로 30세까지 준비가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똑같은 보장을 준비를 하시는데 성인 보험은 한 증권에 뭐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네. 어린이 보험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내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두 가지로 방법으로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네. 불필요한 특약을 또 주계약에 또 넣으시는 경우가 생기시기 때문에 그럼 보험료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증권에 어린이 보험 준비하실 때 이렇게 가입 금액을 높게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유사암도 가입 금액이 더 높죠. 그러면 내가 새롭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을 때 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보험료가 아직은 저렴한 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가입 금액을 높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도 가입 금액은 좀 더 높게 성인 보험 2천만 원까지라면 어린이 보험은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 우리가 유병력이 없을 때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특약입니다. 이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도 어린이 보험에서는 7천만 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성인보험에서는 내가 더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한 증권에는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면책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인보험으로 만약에 새롭게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암은 90일 면책. 90일 동안에 암에 진단 받으셔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1년 미만의 감액 기간이 존재를 해요. 50%만 지급을 합니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15세 미만에 만약에 새롭게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암에 진단 받으셔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15세 이상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은 동일하다. 다만 2대 질환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에는 면책 기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내가 뭐 지금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을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보험이 이제 너무 불필요하거나 이제 좀 더 좋은 보험으로 다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좀 계획을 잡고 계실 경우에는 네. 면책 기간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별로 네. 보험 상품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 보험이 똑같은 보장일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경우의 보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이제는 성인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똑똑한 보험 준비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살까지는 어린이 보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30세이시거나 30세 이하이신 분들은 성인 보험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 한도 금액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면책 기간이 없으니까 가입하고 나서 아프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경 전문가님, 지금 말씀해주신 장점 말고도 다른 장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납입 면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납입 면제는 성인 보험의 경우 일반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증, 상해 질병 80% 후유 장애가 있고요. 어린이 보험에는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상해 질병 50% 후유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납입 면제 폭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게 30세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언제까지 준비를 가져갈까요? 우리가 뭐 100세 시대, 100세 만기까지 그렇죠? 가져가면 100세 만기까지 되죠. 준비를 하겠죠. 네. 그러면 50대 뭐 네. 아니면 40대 뭐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나머지 보험료 는 이제 납입을 하지 않는 게 납입 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폭넓게 뭐 어떠한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되면 좋겠죠. 네. 그게 어린이 보험이 더 넓다라는 오, 거예요. 네. 성인 보험에는 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만 납입 면제 혜택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린이 보험에선 뭐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여성에게 지금 가장 네. 많이 발병되는 암 중에 갑상선암이라고 있어요. 그럼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보험료는 이제 내지 않고 보험사에서 대신 내주고 그리고 보장은 100세까지 내가 잘 준비한 보험으로 알차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입 면제 기능도 굉장히 폭넓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보험사는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네. 저는 보험사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납입 면제 기능도 이렇게 어린이 보험이 넓다라고 하면 손해율이라는 게 나중에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또 언젠가는 이게 축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세 지금 미만, 보험 나이로 30세 미만이신 분들은 내 증권을 한번 보시고 내가 어린이 보험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 보험으로 한 번 정도는 뭐 가입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죠. 비교를 해보셔서 내가 평생 가져갈 이 보험을 정말 좀 더 유리한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번 증권을 펼쳐보셔서 성인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납입 면제의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꿀팁도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챙겨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설계사분들이 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자녀 수에 따라서 또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각각 보험사 중에 뭐 최대 자녀가 2분이실 경우에는 뭐 1%의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고요. 아니면 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 그리고 뭐 어떠한 특정 보험사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인 경우에 5%의 보험료를 네. 할인해줘요. 우리가 보험 한번 가입하시면 몇 년 동안 내시죠? 뭐 20년, 한 20년, 30년 30년 내시죠? 내시죠? 네. 이 작지 않습니다. 1%, 5%의 이 보험료가 굉장히 작지 않은데 각각 다른 회사로 보험을 준비를 하시더라도 그냥 내가 뭐 둘째 보험 가입은 첫째랑 다른 회사를 했어요. 그래도 이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첨부하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보험료 할인된 보험료로 앞으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입니다. 저는 두 명의 자녀, 어. 3명의 자녀를 지금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이렇게 작게나마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보험사에서 이렇게 그쵸. 해드리는 이 할인의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할인되는 건 저도 몰랐는데 2명 이상일 경우, 뭐 3명 이상일 경우 1%에서 3% 정도 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 저렴할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우선 어린이 보험 내에서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해지형과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는 표준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표준형은 일반적인 해약환급금이 존재하고요. 납입기간 동안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무해지 같은 경우는 중도에 납입기간이 예를 들어서 20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유지하고 해지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환급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똑같은 가입 금액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뭐 1억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뭐 뇌혈관 진단비 5천만 원, 질병 후유 장애 3%에 5천만 원 이렇게 똑같은 가입 금액을 했을 때 5세 여아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을 준비를 하실 경우에 표준형의 경우는 16만 4,080원,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의 경우는 6만 5,057원. 약 이 10만 원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죠. 그렇네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보험 유지 꼭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먼저 먹으시고 우리가 얼마 있으면 또 새해예요, 그죠? 네. 새해에는 각각 새해마다 목표를 세우십니다. 그쵸. 뭐 금연을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요. 매년 한 번씩 체크하시는 거예요. 해지하지 말자, 해지하지 말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10만 원씩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는 겁니다. 와. 네, 그래서 무해지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는 네. 유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자녀일 경우에는 보험료를 똑같이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표준보험이든 무해지보험이든 또 보험사에서 해주는 할인 혜택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형태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험료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새해에는 해지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해지로 준비하셨었나요? 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마음은 네. 아까 어린이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 저는 준비가 안 됩니다. 저는 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아, 했거든요. 네. 그렇기 축하드립니다.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은 해지하지 말자라고 한번 새해 다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표준형보다 한 1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보험은 해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유지를 잘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저렴하게 준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보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 고민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랬나요? 네. 통장에서 돈이 얼마나 보험료가 나가는지 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계셨던 모르셨군요. 거예요. 모르셨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주위에 요즘에 이런 뭐 보험 정보를 듣고 네. 친구가 너도 한번 체크를 해봐라 아. 했을 때 놀라신 거지 고민은 그동안 안 어, 했던 거죠. 놀라셨군요. 네, 놀라셨던 거예요. 보험료를 보고. 네, 보험료를 네. 보고 47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이 30세의 나이에
납입이 30살이신데. 네, 되셨던 오. 거죠. 굉장히 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정말 좀 좋은 사례로 좀 도움을 드렸던 아.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30살에 47만 원이면은 정말 부담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보험들에 가입이 되어 있었나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요. 네. 보험이 무려 12건이에요. 12건. 오. 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했더니 뭐 네. 부모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그리고 아니면 바쁜데 일을 네. 하시는데 되게 바쁜 와중에 굉장히 좋은 게 나왔다고 이제 전화로 가입을 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네. 또 보험 일을 또 이렇게 새로 시작했다고 해서 이렇게 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살펴보시면 네.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각각 한 건 있으셨고요. 종신보험에 이제 실손의료비 특약이 존재하는 네. 보험이 12만 1,150원 이렇게 차지하고 계셨고 나머지는 굉장히 다건이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경우였어요. 뭐 암보험 2건이 네. 19,000원, 14,000원대. 그렇네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뭐 3건이 또 10,000원대 보험이었고요. 운전자 보험은 또 2건이셨어요. 예, 5만 원대, 2만 원대. 그리고 치아보험도 2건. 3만 원대, 2만 원대. 내가 이제 준비할 당시에는 네. 그러면 그 좋은 게 얼만데요? 라고 했을 때 12,000원인 거야. 부담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저렴하죠. 네, 저렴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47만 1,685원이 됐던 겁니다. 와.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어도 보장이 좋으면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험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내시면 잘만 준비하셨다면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과연 잘 준비를 했는지 이제 보장에 대한 좀 측면을 살펴보시면 뭐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4억 5천만 원으로 보장 금액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으세요. 근데 질병에 보시면 뭐 뇌출혈이나 이렇게 보장 범위가 협소한 확률이 적은 보험으로 보장 금액이 되어 있으시고요. 또한 갱신연금 구성이라는 거죠. 30세면 10년 뒤에도 보험료가 오를 거고 20년 뒤에도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는 네. 갱신연금 구성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되어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은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보험료를 47만 원을 내는데 네. 하나도 없어요. 오.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암진단분 같은 경우도 보험료 대비는 굉장히 높게 되어 있지만 20년 뒤에는 또 보험료를 평생 납입하셔야 하는 갱신형 구성으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험으로 로또처럼 혹은 네. 복권처럼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아플 확률이 높은 시기에 정말 필요할 때 보장을 받는 게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젊으실 때 보장 금액이 높은 것도 물론 진단받으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분산을 해서 네.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40만 원대인데 가입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장 금액도 굉장히 적게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험료 대비는 불필요한 보장들과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보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47만 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끝나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20년 네. 뒤에는 2배, 3배, 많게는 5배도 우리가 네. 몰라요. 보험사에서 어떻게 오를지 그렇게 갱신형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사례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보장은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또 이대 질환 관련해서도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도와드렸을지 궁금한데 혹시 그 체크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연금이나 저축 같은 경우는 지금 해지를 하시게 되면 손해가 되세요. 그리고 2011년에 준비하신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보다는 공시율이 조금 높을 때 준비를 하셨던 경우라서 뭐 저축 목적이고 이미 납입한 기간이 2011년, 2017년 뭐 좀 있으면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한 5년 정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지를 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렸었고요. 종신보험의 경우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시고 갱신 특약의 경우는 불필요한 특약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삭제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렸고 네. 종신보험도 12만 원이라는 보험료로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줄이는 측면에서 감액 완납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은 받으면서
좀 유지를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렸고, 갱신형 보험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예, 아직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도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갱신형 보험으로만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죠. 그래서 네. 미래를 좀 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2가지 보험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이후에 이 스쿨존에 관련된 보장이 없으셨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좀 정리를 하고 보완을 해드리는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네. 치아보험은 이제 가족력이나 최근 이런 이제 치료력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2건이나 다건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치아 상태가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네. 필요한 치유만 좀 네. 보험을 유지하시게끔 도움을 드렸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칭찬의 시간에 드렸던 어른이 보험으로 좀 대안을 좀 잡아드리는 리모델링 좀 사례가 되었었다라고 네.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담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뭐 유지와 부분적인 삭제와 그리고 또 보완을 해드렸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낡았던 싱크대도 네. 굉장히 최근에 대리석 네. 싱크대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좋은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좋아졌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망보장은 우선 질병사망보장, 뭐 상해사망보장 적정 수준으로 좀 이제 조정을 해드렸고 질병후유장애도 기존에 없었는데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진담금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수준으로 좀 보완을 해드렸고 보험료를 좀 많이 낮춰드렸어요. 그래서 네. 추후에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이 끝날 경우에 지금 30세시잖아요. 그러면 40세나 뭐 35세 정도에 그때 갱신형 보험으로 이제 경제활동기에 좀 보장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보완을 하나하나 층을 얹어 가실 수 있게끔 기초 틀 공사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암진단금은 5천만 원, 그리고 뭐 항암방사선 치료비, 유사암 진단금 없었던 보장 금액을 좀 메꿔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없으셨죠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도 2천만 원의 보장 금액을 높여드렸고요. 기존에 있었던 종수술비 포함해서 우리가 손해보험의 엔대 수술비라고 하죠. 특정 좀 넓게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복층으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기존 수술비보다 뇌혈관 수술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뭐 진단금만큼 수준의 수술을 할 경우에는 또 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수술비 보장은 왜 중요하냐면 진단금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도 최근에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실 경우에는 꼭 챙겨서 잘 보장을 넣으셔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단금 보험보다 보장 보험료가 수술비 보장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적정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진단금만큼 높은 진단금만큼 또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다. 치아보험은 우선 기본적인 하나는 정리를 해드리고 한 보험만 유지를 시켜드렸고요. 운전자 보험도 한 보험만 유지를 시켜드렸는데 거기에 부족했던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장보험 금액을 좀 더 높여드렸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드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보다 좀 보장이 적어졌네라는 부분도 보여요. 네. 다만 폭넓게 기초공사를 해드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보험료가 이제는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시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되셨을 때 차곡차곡 조금씩 보완을 네.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리모델링 후는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7만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보험료를 34만 원 정도로 약 12만 원 정도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에 비해서 보장은 더 튼튼하게 우리 전문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보험 전망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했고요.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